안녕하십니까. 베럴 프로퍼리 리얼스테이킹 대표 마이클 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자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2020년 12월 지금 현재는 이자가 2%대입니다. 2.8, 2.89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2도 있습니다. 이자를 사시게 되면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그건 되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게 기준이 안 맞아. 애플 또 애플로 이제 비교를 해야지. 이제 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자는 되게 2.8에서 2.9로 왔다 갔다 하고 3%를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내 집을 사는 경우에. 자, 물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리는 3%대를 훌쩍 넘어가죠. 3.5에서 거의 4%대가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싼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왜 싸냐 하면은 이 미국의 이자는 대개가 13, 14%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13%?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80년대, 90년대가 되게 13, 14%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각 장가는 18%대까지 왔다 갔었어요. 18%, 19%. 그때도 집은 샀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시면 와 19% 어떻게 집을 사 미쳤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당시는 18%였어요. 그리고 그 이자로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건 잠깐 높을 때였고 이제 1990년 전까지는 대개가 이제 13, 12, 10 몇 프로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근데 그 이자를 가지고 다 이제 집을 샀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중개업을 한 지가 오래 안 되거나 아니면 생각을 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 이제 부동산업도 하는 사람들 만나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아마 제가 쇼세일 할 때 그 얘기했을 텐데 이제 뭐 주변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하냐. 옛날에는 19%였어.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 모레 90인 분들 가끔 이제 우연하게 그런 분들 이제 가끔 만나거든요. 이제 솔직히 나이가 이제 80 넘으시면 이제 되게 이제 안 하시는데 가끔 그 연세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옛날에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아마 구글에서 치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이자가 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자가 폭락을 한 게 전에 이제 2007년, 8년 그때였죠. 그때 이자가 6%였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반토막이 난 거죠. 이자가 반토막이 나니까 페이먼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이제 사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갑자기 이자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생겼었고. 그런 것들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이자가 6%대였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갔어요. 5, 4, 3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3%대였을 때 뭐 더 내려간다고 하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내가 사람들 한 소리가 뭐냐면은 3%대면은 적당하다.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현재 내가 타주는 모르니까 워싱턴주에서 집을 살 때 3%대의 이자를 주고, 그러니까 3.9%, 3.8, 3%대가 3.12가 아니에요. 3.89를 얘기하는 거예요. 3.89%대의 이자를 주고 집을 살 때 큰 부담이 없으니까, 그 도시마다 다 정해진 가격이 있으니까 큰 부담이 없으니까 이 이자대가 나는 유지가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빈정대더라고. 이자가 더 내려갈 텐데 뭐 어쩌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안 내려갔죠. 잠깐 2%대가 잠깐 내려갔었어요. 잠깐 내려갔다가 곧바로 3%대가 복귀돼서 3.1에서 3.9 사이, 그냥 4%는 또 안 넘어가 지금요. 3.1에서 3.9%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거의 10년 동안에. 그렇죠? 지금 현재는 2%대입니다. 2.8, 2.9.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지지는 않는데 그 전에도 한 3.2, 3.3이었어요. 그런데 2.89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그 마인드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겹치는 거죠. 그런 이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집이 잘 팔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자, 오늘의 주제, 이자. 그럼 이자가 과연 2%대에서 유지가 될 것이냐, 다시 올라갈 것이냐.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 하세요. 대통령 선거가 되면 이자가 내려간다고.
대통령 선거와 이자가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그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통계 자체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한잔 마시고 뭐 술 취해서 뭐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한 통계 자료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뭐 제가 뭐 게을러서 못 찾아봤는지 몰라도 못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안 찾아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자를 제가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 제가요. 그러니까 이자가 나오면은 그냥 나온가 보다 하고 하는 거지, 이자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몰라,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때때에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왜냐면 미래는 예측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이자는 저는 3%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싱턴주의 어느 동네를 보더라도 3%대의 3.1에서 3.8%대, 물론 8%는 3.8은 크고 3.1은 좀 낮겠지만 3.45%대만 돼도 워싱턴주에서 대부분의 집을 사는데 그 페이먼이 그 동네에서 살만한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제를 깔았어요. 그 동네에서 살만한 사람들. 자, 여러분, 지금 에버렛에서 살만한 사람들의 인컴과 사마미시에서 살만한 사람들의 인컴은 많이 틀려요. 자, 1년에 10만 불을 버는 사람들 먹고 살만합니다. 괜찮아요. 1년에 10만 불을 벌면 먹고 살만해요. 근데 그 10만 불 버는 사람이 사마미시를 가요? 거지예요. 되게 가난해요, 그 사람은요. 중간도 안 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이 인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니까. 특히 IT 벨트. 사마미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저쪽에 우든빌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우든빌, 머슬까지. 이 IT 벨트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몰려 살아. 왜냐하면 레드몬드, 커클랜드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서 쪽쪽쪽쪽 퍼지니까 이렇게.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어느 동네나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3%대 이자를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인컴을 가지고는 다. 지금 현재는 2.8, 2.9 되면 너무 좋지. 좋아요. 좋으니까 집이 잘 팔리죠, 지금. 굉장히. 그리고 막 살라 그러고 지금. 하지만 3%대가 된다고 해도 그 이자는, 그러니까 이 주택시장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2%대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없었던 적이 아니라 잠깐 내려갔었어요.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잠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고, 그때는 대통령 선거할 때 아니었고. 자, 지금도 자금 내려간 게 지금 거의 한 3개월 되죠. 그리고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단 말입니다. 3%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3%대가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자, 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고 뭐 스탁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뭐 제조업이 뭐 박살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3%대 이자가 되면은 대부분의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집을 살 때 그 페이먼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요. 그럴 때문에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자는 3%대가 이제 맞을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1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지금까지 계속 이자가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면은 딱 맞춘 건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자는 3%대가 다시 복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2%대야. 2.8%.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자,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나 2.6에, 2.4에 샀어, 2.25에 샀어. 지금 제 손님 하나 2.25에 사요, 이자를. 2.25? 진짜? 그냥은 아니고. 자, 집을 사실 때 이자를 사는 디스카운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자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를 돈 주고 사는 게 뭐 한 2, 300불도 되고, 뭐 어마운트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각자 다 틀리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사는 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야 돼요. 근데 대개 한 4, 500불에서 뭐 많게는 한 1,500불 이 정도를 낸단 말이에요. 자, 내가 2.8%야. 근데 내가 1,500불을 내면 2.25가 돼. 그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냐하면은 대개 집을 살 때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집을 사시면 대개가 3년 이상은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2,500불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아요. 그 페이먼트 부담이 없고 2.8%와 2.25%는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디스카운트 포인트 얼마가 되고 뭐 얼마 내릴 수 하는 거는 얼마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각자의 다 이제 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부동산 중개인과 그 로언 오피서와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집을 살 때는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해서 사실 수 있으시면은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서 이제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이자가 지금 뭐 좋을 때 사야 된다, 높을 때는 뭐 안 사야 된다. 그게 참 얘기가 하기가 애매한 게요. 이자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흐름이라는 건 있어요. 지난 뭐 2, 3개월, 5, 6개월 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자가 살짝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정체가 돼 있고 지금. 이렇다면은 내일 당장 올라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든지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자, 내가 지금 만약에 뭐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이자가 뭐 3.5%대예요. 이제 내년에 다시 3.5%가 다 됐어. 3.5%가 됐는데 내가 집을 사야 돼. 그런데 이자가 작년에 2.8, 2.9인데 그 내려갈 것 같아. 집 사지 말아야지. 이제 내려갈 때 기다려야지. 그게 내려가겠냐고, 그게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이게 해가지고 지금 2.8%, 9%대에서 올라가서 3.5%대가 다시 됐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는 거기서 왔다 갔다 3.5, 3.4, 3.5, 3.6, 3.4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해요. 한참 동안. 지금 한참 동안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실 때 많은 분들이 이자가 높을 때는 집 사면 안 된다. 뭐 이자가 낮으면 집 사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냥 내 형편에 맞게 그때에 따라서 집을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한다면은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내가 계속 지금처럼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그 유지가 그래도 최소한 한 달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또 자세한 거는 융자인이랑 좀 상담을 하시고, 융자인들은 또 그거를 계속 또 그 양반들은 계속 이메일을 받거든. 다른 데서요. 거기서 계속 날아와요. 이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예측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뭐 4, 5개월 단위는 절대로 안 맞는데 일주일, 2주일 단위는 조금 맞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막 날아오는데 지금 막 다음 주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주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올라갈 것 같아 할 때는 맞는 경우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기로 1, 2주 정도는 예측이 되지만 좀 비슷할 때는 거기에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자가 높을 때는 집을 안 사고 이자가 낮을 땐 집 산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 자, 다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낮지만 3%대가 적당한 것 같고 지난 10년 동안에 그래 왔고, 그리고 이자에 상관이 없이 내가 필요하면은 그때 사는 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2020년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지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저도 이제 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KBS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지금 찍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1년이 지나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뭐 올 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1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그냥.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정말 초유의 사태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울고불고 짜증내봤자 그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피할 수가 없으면은 저는 즐겨야 되고 그거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들지만 저는 그냥 뒷구녕 가서 어디 골방 가서 울거나 짜증내거나 화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차피 닥친 거고
어차피 끝날 겁니다. 내년 여름 경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이 코로나가 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벌써 1년이 지났고요. 제 생각엔 내년 여름이면 지금 끝납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살다 보면은 반드시 꽃피고 새우는 날이 옵니다. 골이 깊을수록 다시 올라갈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자, 이 방송은 kbswa.com에서 오후 3시, 9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좀 급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KBS와 TV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좋은 연말 보내십시오. 베러프로퍼리 대표 마이크 균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